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녁에는 아주 청렴한 지방 공무원으로 평판이 자자하신 이호종 청양 군수를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군수님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그 대화를 지켜봐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실 분은 동양증권의 사원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청양서 서울까지 뭐 자동차를 타고 오신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리시던가요, 시간이? 평소에 오면 한 3시간이면 오는데요. 네. 어제는 차가 막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고 해서 아마 5시간 정도 걸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나들이는 자주 하시는지요? 군에 있으면 그 기회가 별로 좀처럼 없습니다. 네. 청양군의 그 주민은 몇 분이나 됩니까? 5만 한 3천 이렇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생업은 뭘 하시는가요? 주민들의 대다수. 거기가 주로 이제 산간지대입니다. 그래서 예. 그저 뭐 벼농사도 주로 많이 하지만은 그 구기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구기자가 아마 전국 생산의 한 83%. 어이구, 정말 이렇게 많이. 거의 거기서 생산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표고라고 표고버섯이요? 하는 버섯이죠. 네. 그것을 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네. 또 그 뭐 맹문농이라고 하는 한약재도 많이 하고 비교적 농민들이 아주 좀 근실하게 열심히 일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군수로 부임하신 것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청양으로 가는 한 1년 됐습니다. 1년 되셨군요. 네. 근데 그 군수의 정년은 얼마입니까? 군수가 5급 이상은 61세죠. 61세요. 예. 네. 그럼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2년 남았습니다. 만 2년 남았어요. 네. 그러면 올해 59세 네. 되셨군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2년이 남아 있는 그 임기를 네. 정년이 2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명예롭게 퇴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네. 사실입니까? 예, 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 예. 2년을 마저 채우셔도 될 텐데요.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글쎄 그저 평소에 제가 공무원 생활할 적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저희는 연금이 있거든요. 네, 연금이 만 33년을 그 불입하면은 그 만기가 돼요. 네, 33년 불입하면 당시 퇴직 당시 보수의 76%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 이상은 올라가질 않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그 막연한 생각일지 몰라도 그 연금을 다 풀 때까지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그것이 군대 경력까지 합쳐서 이제 33년이죠. 네, 그러고서 이제 제가 공무원 생활한 건 32년을 했고 네, 또그 군수가 돼가지고서 그간에 돌아다니고 한 것이 6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만하면 이제 뭐 공무원도 많이 했잖아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지가 뭐 직접적인 바램은 아니지만은 지가 나가고 나면 또 한 사람 또 승진하고 할 자리도 생기고 그래서 그건 뭐 지가 그걸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또 이점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야 지금 나가는 것이 적당한 때가 아닌가 해서 나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요새 와서 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다가 실현에 옮긴 겁니다. 네. 그 받아들이는 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퇴임을 원하신다 이런 것을 이제 상급기관에 예, 뭐 이제- 저희 지사님이라든지 네. 그 좀 같이 더 좀 있었으면 어떡하냐고 권고도 있고 했었어요. 그런데 네. 뭐 제가 이미 오래전에 결심한 거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사양을 하고 그냥 먹은 마음대로 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군수까지 되셨는데 2년이나 남은 임기를 스스로 반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아, 그렇지만 그 후진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한다 하는 것은 더 어렵지요. 뭐 지가 뭐 직접 목적이 후진을 후진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 많은 거죠. 지방 공무원으로만 계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몇 년이나 됩니까? 지방 공무원 하신 것은? 그러니까 32년간을 제가 저희 도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방에서만.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충남에서 태어나서 충남에서 학교도 충남에서만 다녔습니다. 네. 그럼 공무원도 충남에서만 했고, 네. 그래서 참 시청하시는 분들 듣기 거부갈지 모르지만 나는 그 아주 참 토백이 그 충남 사람이 돼서 지금 말씀드린 말도 이게 충청도 사투리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그 충청도 사투리 듣기에 좀 거북하실지 몰라도 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얼마나 구수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충청남도 도계를 벗어나서 공무원 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고? 없죠. 예. 네. 군대 생활만 나가서 했죠. 예. 예.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저 고향 미연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미연서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고향은 어디십니까? 충남 논산군입니다. 논산군 은진면 그 유명한 은진미력 있는 그 아하. 고장입니다. 네. 또 신병 훈련소도 있죠, 논산에. 예. 네. 거기도 이웃면에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네. 학교도 거기서 다니시고. 예. 네. 그러니까 학교도 국민학교는 미연소재에서 다니고 네. 중고등학교는 군소재에서 다니고 네. 뭐 대학이라고 뭐 이것은 도청소재지 가서 다니고 그랬습니다. 공무원이 되실 적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공무원이 참 지금 와서 그 과거 한 30년 전을 회고하면은 이 공무원 제도도 이것이 아주 혁명적인 그런 발전을 해왔습니다. 네. 저희가 공무원 들어갈 때는 지금 같이 그 공개 채용 시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려면은 임명권자한테 어떻게든지 선이 닿아야만이 공무원이 되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뭐 친인척이 된다든지 그러자 어떤 사람 소개를 받든지 이래야 공무원이 되죠. 그러니까 네. 농촌이나 이런 데 묻혀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공무원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럴 때 이제 공무원을 했는데 지금은 이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하니까 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뽑히고 네. 그 옛날 같이 무슨 참 누구 저 흔히 하는 말로 백이라고 하죠. 그게? 네. 백 가지고 통하지 않는 그런 참 공평한 그 공무원 제도로 이게 발전이 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누구의 백이 있으셔서 공무원이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백이 뭐 어디 찾아다니면 들 이게 있는데 네. 그게 잘 되질 않아요. 그게 해도. 그래서 그쪽이 이제 그때는 이제 시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격 시험이죠. 아, 예. 공무원의 자격 시험. 예, 그때 네. 고등고시다, 보통고시다 뭐 이런 네. 게 있는데 이건 자격 시험이지 채용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지가 그 도에서 보는 보통고시가 있었어요. 네. 그 지방주사 자격 시험이죠. 네. 그것을 합격을 했는데 합격을 하고 나니까 또 충남도에서 다른 도에 없는 걸 했어요. 그 시험도 그렇고 네. 그 법에 있는 거니까 했는데 시험도 그렇고 또 지방공무원 양성소라고 해서 만들어 한 50명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면에 추천을 해요. 그 면에서 네. 면장이 발령을 해주면 되는 거고 네. 안 해주면 그거 안 되는 거지 그것도. 뭐그저 임명 뭡니까 저 채용이 아니니까 채용 시험이 네.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사 시험을 합격했으니까 네. 이 시험은 거기 훈련소 들어가는 시험은 필기 시험 면제하고 네. 면접 시험만 보겠다. 그런데 서기로 내보낼 때 주사 자격을 가졌으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게. 네. 그래서 거기 가서 3개월 교육을 받고서 네. 나니까 저희 고향면으로 추천을 해두더군요. 그래서 네. 고향면이 가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도 했는- 위원장께서 네. 그래도 기꺼이 그 발령을 내 주셨군요. 예, 그래서 네. 하니까 또 자리가 비어 있고 네. 그래서 군에서도 이제 그렇게 온 거니까 발령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고 본 것도 있고 해서 바로 발령을 받았어요. 1월 5일자로 가서 임시석으로 들어갔죠. 처음에 네. 들어가서 일당 500환 그러니까 500환이면 요새도 50원이죠. 네. 그걸 받는 임시석으로 들어가서 1월 5일 날 들어갔다 2월 18일자로 바로 증기직원이 됐어요. 60년 그러니까 60년도입니다. 60년도에 네. 공무원을 시작을 했죠. 아, 그러시군요. 예. 자제분이 결혼한 것은 언제입니까? 몇 년 전입니까? 작년에 하나 여우고 금년에 하나 여우고 그랬어요. 네. 그 군수가 되신 다음에 그렇죠. 결혼들 하셨죠?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아드님 결혼할 때 그 같은 말하자면은 직장에 계신 분들, 동네에 계신 분들이 그 날짜를 알고 전부 그 하객으로 오겠다고 그러자
날짜를 바꿔가지고 가족들끼리만 다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좀 그저 조금 잘못 전해진 얘기고요. 이런 얘기를 뭐 하야 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양가의 그 뭐 경사고 양가의 이 가정 문제지 이게 사회 문제로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주로 이제 노는 날 결혼식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그 노는 날 놀지 못하고 참 또 와서 이 저기 하고 하는 것도 미안스럽고 그래서 그저 날짜를 바꾼 게 아니고 그게 바꾼다는 것도 어렵지 그게 네. 그 뭐 혼인 그 한참 혼인 시즌에는 그게 바꿔지도 않는 거고 그 이제 작년에 큰 자식을 여울 적에 총 묻혀서 주는 그 융자가 있어요. 네. 예, 돈이 좀 그 여울난 게 어려워서 융자를 얻어내 300만 원 지금 융자를 얻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더니 이번에는 그 용도를 밝히라고 말이야. 이런 게 용도를 밝혀라. 그러니까 결혼식 하려면 그 결혼 예식장 그 계약서를 붙이도록 그래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뭐 꼼짝 못하고 이제 밝혀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결혼하는 그 예식장하고는 3월 25일 날로 날짜를 정해놓고 네. 그래서 그저 영수증 뭐 그 계약한 영수증은 계약서는 4월 25일로 이렇게 받았죠. 받아가지고는 그놈을 그저 제출해놓고 그저 있으니까 이제 그래도 어떻게 알고서 날짜가 되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주 결혼식이냐고. 그래 시집 딱 되고 그럼 이렇게 내서 배줬지 4월 25일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냐고 하고서 이제 4월 25일로 아는 사이에 이제 3월 25일날 결혼식을 했죠. 누구누구 그게 다- 모여서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 그 신랑 신부 그리고 저희는 하여간 당내간이 모여서 그렇게 했어요. 네. 네. 하객들은 일체 없었겠군요. 그러니까 하객이라는 것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날짜를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안 우리 당내 거기만 왔죠. 예. 자제분은 몇 분을 두셨습니까? 둘입니다. 네. 그 둘째 자제분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결혼을? 둘째는 이제 융자를 안 얻으니까 네. 그럼 뭐 관청에서 서류 들어갈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우리 양 집안끼리 그 약혼 뭐 하면서 그 넘기대 알리지 말자고 그 집에서도 역시 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했죠. 네. 그 둘째 할 적에는 돈이 필요치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둘째 할 때는 돈이 좀 있으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이런 소리를 이 하야 소리가 아닌데다 이고 그저 제가 이제 고향에 있던 그 재산을 전부 그 그럭저럭 공무원 할 적에 다 팔아서 집도 장만하고 뭐도 했는데 논이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고향에. 그런데 정부 시책이 그 부재지주가 논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네. 또 넘겨다 주어서 농사를 지어서 말하자면 소장료지. 네. 그 받아봤자 그렇게 해서 이게 팔기는 팔아야겠다 하고서 있는 차에 그 계좌에 그때 쓸 때도 내가 그런 팔아서 그냥 충당하고 말았죠. 자제분들은 지금 뭘 하십니까? 큰 자식은 저기 전라남도 해안함에 가서 교지에 있어요. 그 고등학교에 가서 있고 네. 둘째는 여기 그 대우에 경남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 여기 여의도 가까운데 여기 사무실 여기서 어제 올라오면서 만났습니다마는 여기서 근무하고 있어요. 경남기업에서 금년 1월에 들어가는 신입 사원입니다. 그러면 자제분은 두 분이십니까? 네, 네. 아들 형제. 네. 예. 그 밑에 이제 딸이 하나 있죠. 아, 그렇습니까? 대학 다니는 딸이 하나 있어요. 아, 그 이제 시집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건. 지금 그 3학년이니까 날짜는- 이제 졸업하고서 네. 그건 아직 모르죠. 네. 아니 결혼 날짜를 뭐 받아도 도대체 주위 사람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이제 퇴직하고서 하는 일이니까 이제 그때 가서 문제될 것도 없죠. 예. 처음에 그 참 논산 그 은진면 네, 면서기로 네. 출발을 하셔서 오늘날까지 어디 다니셨으며 네. 어떤 그 승진을 했습니까? 지가 그저 은진 면에 가서는 1년 3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네. 안 있고서 이제 그 다음에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4.19가 나가지고 네. 민주당 정부가 됐을 때죠. 돼가지고서 지가 들어가면 바로 3.15 부정선거를 치르고 4.19가 났어요. 공무원 들어가면서. 네. 그래서 도지사 선거가 있었어요. 네. 모르겠는데 이기세 씨라고 하는 어른인데 그 양반이 임명재 도지사도 충남도지사,
전남도지사, 전북도지사 했는데 어디 가든지 참 도민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이요. 네. 그 작년이 타결을 하셨는데 네. 그 양반이 그 공약으로 내걸은 것이 인사쇄신 하겠다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중에 인사쇄신을 하겠다 하는 것이 공약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부임해가지고 바로 한 것이 인사쇄신으로 한 것이 면이나 읍에 있는 우리 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 주사 자격 시험을 따가지고 그냥 면에 그냥 있는 사람들, 네. 보통 무시하고 면에 있는 사람들 네. 이걸 조사한 게 동네에 5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걸 전부 군인으로 다 발탁해주는 이런 인사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월 달이 갔는데 다음에 3월 31일자로 발령이 났어요. 아. 났는데 이게 도에서 이루어지는 걸 저 촌 묘에서 알 수가 없죠. 네. 아침에 4월 1일 날 출근하니까 그 요새 말하면 총무계장이죠. 네. 총무계장이 앉았다 그래요. 아, 그저 이주사 그 축하한다고 이번 논산구에 발령났다고 그래요. 그래 이제 뭐 듣도 보다도 못한 거니까 오늘 만우절이라 뭐그 하냐고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로컬 뉴스에 나왔다고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구지로 왔어요. 예. 구지로 왔는데 군에서는 이제 그저 과장을 제하고 계장이라고 하는 것, 행정계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군수 나가는 후보지구에서 서로 그 참 가려고 하는 자리고 한데 네. 그 도에서 이제 그 이웃군 공주군 행정계장으로 옮겨 주어서 네. 거기 가서 조금 있다 도에 다시 들어가서 지방과라고 하는 데 가서 있었어요. 네. 이따가 그 사무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서산군에 가서 그 승진을 했어요. 네. 사무관으로. 예. 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논산군으로 또 거기 멀으니까 고향에 가 네. 있는 게 좋겠다 해서 논산 와서 한 1년 있다가 그래 도에 다시 들어왔어요. 네. 도 회장으로 들어와서 있다가 회장을 몇 군데 하고 네. 그러고서 교육원 가서 교관도 좀 했어요. 네. 그러다가 농정과장이라고 하는 자리로 그 승진을 시켜줘서 그거 하다가 이제 감사과장을 또 이제 시켜줬어요. 네. 감사과장 하다가 그거 한 3년 하니까 어렵고 지루하고 그래서 대전시로 나갔었죠. 네. 그 거기 가서 이제 대전시가 직할시가 아니었으니까 네. 도에 이제 산하에 있었으니까 그 도에 과장을 했으니까 시에 가서 이제 국장이죠. 네. 기획실장도 하고 총무국장도 하고 그러다 이제 1년간 장기 교육도 갔다 왔어요. 네. 그걸 갔다 와서는 또 도에 또 들어와서 다시 또 감사과장을 또 했어요. 네. 감사과라든가 감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도의 공무원을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리가 네, 있는가 네. 없는가 이런 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렵죠. 동료를 처벌하고 해야 하고 네. 가장 어려운 것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참 사무실에 이렇게 앉았다도 그 지사, 도지사실이나 이런 데서 호출하면 말이야. 이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요. 이번에 가서 무슨 뭘 봐주고 어떤 친구를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야. 네. 참 어려운데 그 누구든지 참 가기를 꺼려하는 자리고 그렇지요. 예. 그게 어떻게 해서 저는 2번씩이나 가서 그걸 그것은 했는데 남의 잘못을 조사하고 뭐 처벌을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 양반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과 물론 직원이 그래야지. 깨끗해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아마 신상을 그런 대로 자꾸 발탁이 됐는지 모르죠. 내가 네. 잘못하면 저 사람이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그래도 꼬집 잡을 수도 있지 그게. 그럴 수도 있고 하는 게 항상 참 조심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잘해서 그걸 간 게 아니라 그걸 시켜주니까 이제 그렇게 좀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 감사과에 계시면서 그 가장 무거운 그 징계를 한 것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거운 징계는 뭐 그 파면도 하고 해임도 하고 뭐 한 일도 있죠. 있습니까? 있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는 거고 네. 하되 하여간 공정만은 유지하면 될 거 아니냐. 공정만은 유지하면 될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참 친하다고 해서 후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참 소원한 관계라고 해서 거기는 좀 과하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든 구제를 해줘야 하고 네.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했죠. 네. 한 번은 참 지사님이 딱 오라고 그래요. 네. 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그 시구청 건축과장을 데려다 놓고 도청 계장이 같이 있는데 참 이놈 데려가 조사해서 이게 참 뭐가 잘라버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 하고서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뭐 사색이 됐지요. 왜 그러냐면 구청의 과장이면은 구청 위에 시청이 있고 시청 위에 도청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시장실 들어가기도 어려울 테니 도지사실 와서 도지사한테 그 소리를 들어왔으니 이건 뭐 사색이 됐겠죠. 네. 근데 조사를 해보니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그 택시 회사가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말이에요. 이게 또 네. 비유좋게 무허가 건물 진 사람이 우수업체로 지정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 진정이요. 그게 왜 이걸 안 뜯었느냐 해가지고 그 이제 알아보니까 뜯으려고 하는 게 그 택시 업체가 특수한 분들이 모인 업체예요. 그래서 그 저항이 심하고 그 참 뜯기 아주 난색한 뜯을 수가 도저히 없을 정도로 이런 그런 그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뜯으려고 몇 번 갖다 못 뜯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걸 파면이나 정직이 뭐 해임이죠. 그러니까 해임이 이건 억울할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조사해도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사람 견책이라는 건 증계 제일 약한 게요. 네. 견책. 그러고 이제 계장이 있어요. 네. 그 정리를 담당하는 사람. 네. 그 사람은 그 전문 그 계니까 네. 너는 감봉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서 가서 보고를 했어요. 네. 예, 이러이러하고 쭉 설명을 하고서 끝머리 가서 이제 그 양반이 며칠 전 이게 잘라라 한 놈을 견책하겠습니다. 네. 또 그 밑에 계장이 있는데 이것을 감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눈이 마려가지고 막 짜려보는 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양반이 이렇게 앉아있은 게 자꾸 나는 섰은 게 이제 내려다보는 거죠. 네. 섰다가 내가 대전시 가서 근무해봐서 아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평소에 착실하고 일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뭘 잘하냐 그 말이에요. 그 뭐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상사의 지시를 어떻게 반하는 네. 것도 같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내가 본 판단으로서 이제 감사까지 오래 하고 했으니까 내 판단으로 이제 오를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서 난들 또 그 사람한테 뭐 담배꽁초 하나 먹은 것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양심에 거릴 것도 아무것도 네. 없어요. 그러니까 또 서령 이놈을 굳이 해서 잘라라 하면 자르면 자르는 거지. 내가 뭐 억울할 내가 뭐 이딴 거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불구름이 내려다 보죠 나는. 네. 그 이 양반은 참 이렇게 위로 올려다 막 눈을 우리 좀 똑바로 두고 올려다 보시고 그것이 아마 내 생각으로 한 3분은 그런 것 같은데 한 1분 정도는 아마 했을 게요. 하고서는 야 피스기 웃대요 뭐. 네. 치다고야 내가 거기서 참 무언가 좀 있으면 고개가 돌아가든지 뭐 했을 거라 이게. 네. 그렇다는 것이 아마 양심 있는 거죠. 네. 그게 보니까 이게 늠름하니 이러니까 그 뭐 참 제 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 그 양반이 훌륭한 양반이에요. 네. 쌓인 건 싹 해주대요. 네. 그래서 가지고 와서 그게 시행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참 기사실 들어가서 잘라라 소리를 들은 사람이 이제 원제 그만둬야 하나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내려온 것이 견책이 내려오니까 아주 참 그 경장이 그 참 뭐라고 할까요? 했겠죠. 네. 그런 시기로 하여간 우양반한테 지가 옳다 하는 건 옳은 대로 건의를 드리고 또 혹시 그 우리 상사들이 친하고 뭐하고 하다가 하더라도 나쁜 놈이면 나쁜 대로 또 보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해오니까 욕은 비교적 덜 먹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선책인 것 같더군요. 그러고서 군수를 지켜주셔서 아산군에 가서 있다. 스산가 있다. 스산가 조금 있었어요. 한 4개월 있다가 도에 와서 국장으로 좀 있다. 교육원장도 하고 그러고 다시 또 이렇게 청양군이 또 나왔어요. 네. 네. 지금 그럼 서기관이십니까? 예, 서기관이죠. 네. 그 군수가 되신 것은 몇 년 되셨습니까? 86년 3월 초에 됐어요. 그래 한 네. 6년 가까이 됐죠. 네. 그럼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 그러면 32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이제 군수로서 마감을 하시는 겁니다. 네.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가 없죠. 후회가 있을 수도 없고 그 참 최일선 미연석이 그 임시직 참 일당 요새 돈으로 50원짜리에서 들어가서 뭐 군수까지 했으면 도대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충남 안에 있는 지방 공무원이 네. 대부분 다 우리 이군수님 정도로 그렇게 칭송이 있고 깨끗하게 공무원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원래 수양이 못 되고 이런 사람이 돼서
여기 와서 내 자랑다 같이 이렇게 무슨 참 넋두리 같은 얘기를 달고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수양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이런 얘기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데 나와도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가 본 친구 하나 좀 소개 좀 할까요? 아산군에 가서 있는데 그 계장이에요. 그 주사죠. 계장인데 몇 해 전 얘기예요. 이게 뭐 월급 그거 타서 애들 교육하려 뭐 하려 어렵겠죠. 듣는 말이 그 부인이 아산군이라는 게 군청이 온양에 있거든요. 온양에 있는데 그 부인이 저 현충사를 가려면 온양서 충무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가지고 가게 돼요. 네. 그 다리 건너가서 거기에서 그 농번기 같은 때 무엇가 되냐면 그 다리 건너가서 그 인력시장이라고 할까 이게 형성이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 들도 높고 과수원도 많고 목축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이분들이 저 소유 사람을 사다 쓸 사람들이 뭐 경운 끌고도 오고 트랙타로도 오고 저 타이탄 주로기도 오고 이제 와서는 이제 사람을 거기서 데려가려고 오고 시내 사는 사람들 부녀자니 뭐 남자도 있겠죠. 그 품을 팔려고 나와요. 다만 소개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줘. 여기는 목장 옥수 심으러 가는데 10명이요 하면 10명 해서 실어주고 그냥 거기서 아마 소개비를 좀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력이 거기서 이제 뭐가 가는데 뭐 계장 부인이 거기를 다녀요. 거기 끼워서 품을 팔러 다녀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참 그 생각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봤어요.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그저 아무개 계장은 참 그 가정이 저렇게 가면서도 표 없이 저렇게 참 하니 말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네. 그래 그 다음에 면장 자리가 생기길래 1차로 그 사람들 면장을 한번 내보낸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얘기 일체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창피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해서 얘기도 않고 그러고서 했는데 아마 본인은 내가 저 잘해서 면장 나갔나 생각할 텐데 그 부인이 그 공도 크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참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 봉급이 뭐 참 지금 와서 현실은 됐다고 하지만은 그게 참 흡족할 만한 정도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같이 고생하고 다 그러는 거죠. 혹시 이 부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가 그 농정 과장을 하면서 그때 고추 파동이 났어요. 고추가 흉년이 들어가서 외국에서 수입에다가 이게 놀아주고 하는데 그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 농수산부를 자주 올라다니고 하는데 신문을 보니까 릭스 토끼라고 하는 토끼가 있는데 이게 아주 모피용으로 아주 좋고 이 종토 판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그 염천교 뒤쪽에 가면 그 양토협동조합이 있었어요. 네. 그거 물어보니까 토끼 한 마리에 4만 원이요. 그래서 그걸 4마리를 내가 샀어요. 네. 16만 원 주고 4마리면 그때 월급이 16만 원 했어요. 네. 87년도가 8년도가 되는데 그걸 사다가 키워서 나도 4만 원씩 또 샀으니까 말이요. 네. 이 토끼 오징어가 크면은 2만 원도 받고 1만 원도 받고 이게 팔아서 그때 기억으로 한 160만 원 수입으로 들어간 건 말고 네. 한 160만 원 받아서 써본 일이 있어요. 그러고선 부업이라고는 뭐 안 했죠. 부업이란 건 한 일이 없어요. 요 근래 한번 돌이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32년 전에 젊은 공무원으로서 그 면에서 서기로 출발을 했을 때 그때 기분과 요즘 지방 공무원으로 면의 서기라든가 주사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가 틀립니까? 글쎄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했으니까 저희들 할 적에는 그 조직의 당위성이라든가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는 나 개인의 주장이라든지 내 개인의 뭐 바람이다 이런 것은 어느 자제하고 억누르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좀 적잖은가. 그 참 그 조직의 그 목적을 또 뭘 생각하지만은 자기 그 욕구나 이런 바람을 많이 그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그 정도 농화장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제 그 조직에도 이제 계장이 있고 그 밑에 차석 있고 삼석 있고 사석 있고 하면 저희가 그전에 시작할 때는 계장은 아주 참
그 절대로 모시고 그 밑에 차석 모시고 이렇게 그 순차대로 위계 질서가 딱 섰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잘못은 아닌데 그것도 너무 과하면 못 쓰고 네. 옛날 저희가 공무원 할 때 하던 것도 너무 과하면 못 쓰고 네. 그 어느 정도 조정은 돼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군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글쎄요, 지가 이제 공무원을 참 거의 끝날 무렵이 돼서 지방자치해서 지방 군의회가 돼가지고 군의회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있는데 요새 그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공무원을 그만둘 무렵이 돼서 의회가 있어 의회하고 같이 일을 한 것이 아주 참 이게 참 뜻있는 기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행정에는 저 상호 모순되는 그 두 개의 원리가 있어요. 네. 첫째 이제 민주성하고 능률성이거든요. 네. 행정을 능률적으로 하려고 하면 민주성이 저해가 되고 또 너무 민주적으로만 하려고 하면 이 능률이 저해가 되고 이렇게 네. 되거든요. 과거에 권위주의 행정할 때는 참 능률만 치중하는 네. 행정을 하다가 지금 와서 지방의회가 되고 뭐 하는 것은 이건 참 민주성에만 치중하는 이런 저것이 되고 해서 이게 너무 좀 비능률로 흐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군의회라는 것이 한 면에서 하나씩 저가 이제 지휘군 같은데 10명의 의원이 네. 많지도 않고 해서 그런 뭐 비능률이 아니라 오히려 능률적으로 되는 일도 있고 네. 그러고 이제 지금 저희가 공설운동장을 하나 하고 있어요. 네. 하는데 그게 이제 법에 공공시설 설치를 하려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네. 그 의결을 요청했더니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어요. 됐는데 이게 일부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그거 못 쓴다 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과거에 의회가 없어가지고 내가 독단으로 결정해서 할 때 같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야 이거 어쩐 일이냐 이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구나 하고서 주의가 상당히 기울여지고 조심이 될 텐데 의회에서 의결을 딱 받아놓으니까 아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든 가지 말이에요. 의회에서 주민 대표가 의결해 줬는데 누가 그 한두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네. 그러면 기기를 그 눕죠. 그러니까 오히려 참 과감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고 또 이번에 추경 예산을 했어요. 네. 그 의회라는 것이 가장 큰 일이 예산 심의해 주는 것이 네. 가장 큰 일이거든요. 추경 예산을 뭐 했는데 나도 어떻게 되려나 이게 추리를 봐가면 상당히 그 참 조심스럽게 관망을 했는데 이게 심의를 하고 나더니 이분들이 그래요. 그 내무 군청이 내무과 공보실 뭐 자무과 이런 데가 좀 경영하기가 어렵고 이제 접대 관계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다 정보비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100만 원, 15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다른 과는 못 세워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래요. 어째서 거기만 세워주고 여기는 안 세워주냐. 여기는 어려울 거 아니냐. 그러더니 불효불급한 예산을 좀 깎았는데 의회가 새로 생겨 의장실이나 뭐 좀 장치하려고 뭔가 그것도 이렇게 먼저 깎고서 다른 거 불효불급한 집행부 예산을 깎아가지고서 요 놈을 가지고서 정보비가 안 쓴 과 8개과가 되는데 거기다 100만 원씩 해서 수정 발의 좀 해주시오. 그런 게 의회에서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의회는 삭감만 하지 네. 이게 뭐 추가는 못 해줘요. 네. 그러니까 옛날 남산골 새님이 왜 원님 하나 띄기는 해도 붙이든 못한다 이렇게 그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권은 군수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 발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다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걸 그렇게까지 생각해 해주기 참 고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수정 발의를 해서 그래서 내가 못 세워줬던 것을 의회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참 의회 의원들을 참 존중하고 예? 예우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그분들도 또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는 것도 또 상당히 자기네 나름대로 예우해가면서 서로 존중하고 그러니까 뭐 상권 분립이나 우리 지방자치도 그 견제 기능을 갖는데 이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게 견제 뭐 균형을 맞춘다 하는 것이 서로 짜고 당겨가지고서 이것이 무슨 평행선을 걷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예우하고 하면서 이게 하면 아주 잘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주 참 요새 의회에 있어가지고 일하는 일을 아주 참 뜻깊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퇴임을 하시면은 뭘 하실까요? 글쎄 이제는 뭐 그저 있는 공무원이 군수관도 퇴임하면 농협조합장도 가고 뭐 의료보험조합 뭐 이사장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민선이 돼서 네. 가서 민선 입후보에서 하기 전에는 되지도 않고 네. 또 객지 가서 입후보에 될 일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다른 거 뭐 참 돈벌이 하는 데 어디라든지 이런 건 이제 않고 하여간 시간이 무료하지 않게 그저 취미 생활에 아주 열중해서 이렇게 지내볼까 하죠. 어떤 취미를 살리고 뭐 싶으시죠? 서예도 좀 해보고 아, 등산도 예. 해보고 뭐 이런 거 좀 예. 해보려고 예. 생각하고 있어요. 그 32년을 청렴하게 이렇게 주위의 칭송을 받으면서 공무원을 마감하시는 자리에서 혹시 후배 공무원들에게 청렴하게 살고자 하나 자꾸 그렇게 유혹도 많고 압력도 많고 좌절도 느끼고 이러는 젊은 세대의 공무원들에게 뭔가 한마디 좀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지가 이 공직을 시작할 때는 참 아까 말씀드린 60년대인데 그때는 참 우리나라가 미국 잉여농산물을 얻어다 먹고 살고 하던 그런 참 가난한 때였습니다. 네. 그러던 것이 이제 식량 증산을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도 기술이 없고 이게 안 되다가 아마 70년 중반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가서 통일벼라는 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재배하면서 획기적으로 그걸 보급을 시켰는데 보급시킬 적에 그 지금 모자리 보통 해야 한단 말이에요. 모자리 할 적에 공무원들이 가봐서 모자리에 통일비어 씨가 안 떨어지고 일반 비어 씨가 떨어졌으면 공무원들이 벗고 들어가서 밟습니다 모자리를. 고물개라고 있죠. 이거 곡식 넣을 때 그런 거 가지고 긁어버리고 이렇게까지 반 강제를 해가면서 한 제가 불과 한 20년도 안 되고 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통일배는 이게 쌀이 남아들으니까 이거 먹기 맛도 없이 게 먹으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값도 작년 값밖에 안 죽었다. 또 이제 내년에는 수면 안 컸다. 이게 심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손으로 그 모짜리를 긁은 손으로 또 이제 심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가 생각할 적이 우리 이제 공무원의 이 관청이라고 할까 시대의 흐름이 행정을 위시한 시대 흐름이 한 바퀴 크게 돌고 또 두 바퀴를 크게 도는 동안 내가 공직생활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모두 해서 상당히 불신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이 일반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일선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지방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저게 돼야 할 거로 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관청 기관 자체도 거짓말 행정이라든지 실현이 어려운 걸 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과시만 하는 이런 행정 말해야 할 거고 공무원 개인들도 참 진실한 자세로 공무원이 임해야 할 거로 생각이 돼요. 공정하고 성실하고 참 소신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믿어주는 공무원이 돼야 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이 나쁘다, 공무원 관청이 나쁘다, 관청 불신만 하는데 우리 관청 측에서 보면 또 주민들을 불신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청에 조금만 허점을 보이고 조금만 헛눈 팔고 또 법이나 규정에 조금만 허점이 있으면 그놈을 이용해서 불법하고 탈법하는 그런 국민들도 뭐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주민들을 또 불신을 해요. 불신을 낳고 해서 이게 어려운데 주민들도 참 무언가 참 준법하는 정신이 가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참 주민들하고 사이에 완전 이질감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활을 하더라도 나 그런 얘기를 많이 같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생활을 하더라도 주민들은 참 요만한 수준에 있는데 공무원은 이만한 수준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이 주민들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체감을 갖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 서로 좀 신뢰가 되고 화합이 되고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주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공무원 하신 32년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그 공무원 여러분들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와서 참 넋두리 같은 말씀을 넘어드려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 지금까지 그 이호종 청양군수를 모시고 청렴한 공직자의 한 모습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퇴임하신다니까 그동안에 그 쌓아오신 공적을 바탕으로 해서 뭘 하시든지 취미 생활도 즐거우시고 여생이 즐거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